안녕하십니까.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등 각 부문별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경제 주체들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성공 패러다임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격변기에도 다양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성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신한 위클리 포커스에서 조코이 정부가 추진 중인 조코노믹스 정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코노믹스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나게 될 산업적 변화 등 정책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코노믹스 정책들은 인프라 확충, 내부 산업 육성, 지역 간 소득 격차 축소라는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우선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소득 수준 증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내수 소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경우 고도 성장기였던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중국의 소비 시장, 특히 품목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으면서 1차 소비시장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식음료, 의료, 가전 부분의 소비 확대가 급속하게 팽창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7, 8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많은 가정이 TV, 냉장고, 자동차 등 소비재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후 관련 소비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상황을 상기해 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선례와 비슷한 소비시장의 급팽창은 어쩌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다른 신흥시장과 비교해 보면 인도네시아 소비시장의 성장은 단연 돋보입니다. 음식료, 의류, 가전 등 각국의 소비시장 성장률 예측에서 인도네시아는 부문별 1위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대국이라는 좋은 토양과 조코노믹스 정책의 밑거름 위에서 소비산업의 성장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품목별 소비에서는 주거 관련 내구재, 개인용품, 헬스케어, 문화 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도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소비 품목의 변화는 소비시장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둘째,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유통망이 현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코노믹스 정책들은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유통망 현대화를 통해 유통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식품 소비의 84%는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해보면 도시화 비율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현대식 유통망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도시화 등과 함께 현대식 유통망의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지역별 경제발전의 차이로 인해 현대식 유통망은 자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타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에 힘입어 자바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통망 현대화가 추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유통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및 건설업 부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및 건설업 부문은 조코노믹스 정책의 핵심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수혜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화 및 소득 확대 국면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은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추진된 통화 완화 정책, 즉 저금리 정책 또한 부동산 및 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GDP 성장에 대한 건설 투자 기여도는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매출은 2007년 이후 평균 성장률이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부동산 및 건설업의 성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산업 분야는 모바일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5대 모바일 시장입니다.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 이용률을 비롯한 무선 통신 사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통신 인프라를 고려할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통신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모바일 산업의 성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G와 3G 중심의 통신 환경은 2018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4세대 LTE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바일 통신 시장의 견조한 수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탄탄한 수요와 함께 관련 기술 개발과 통신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무선 통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확대 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 관련 지출도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의료 상황은 부족한 병상수에서 보듯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상황입니다. 국내 제약사를 우대하는 차별적인 정책 시행, 특허 약품과 복제약에 대한 비중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관련 예산 확대, 의약품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국내 의료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조코노믹스 정책 시행으로 예상되는 산업적 변화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소비산업, 유통산업, 부동산 및 건설업, 모바일 산업, 의료산업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기를 되돌아보면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산업 간 차별적 성장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기의 흐름을 잘 읽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박예지 아나운서의 주간 경제 지표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 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8월 11일 미달러당 13,116루피아로 종가 기준 전주 대비 19루피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제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됐으며 국내 주식,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이 지속돼 루피아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13원 하락한 달러당 1,0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 역시 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로 약세를 보인 달러화의 영향으로 주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주 후반 당국의 환율 조정에 대한 기대감에 다소 상승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월 11일 8.38원으로 전주 대비 0.09원 하락하면서 루피아 대비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주식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8월 11일 6.78%로 마감하면서 전주에 이어서 강세장이 지속됐습니다. 달러화 약세 및 루피아 환율의 안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국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됐으며 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지속되면서 채권의 강세는 지속됐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11일 5,419포인트로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 거래량은 하루 80억 루피아를 상회했습니다. 주 후반 상승 피로감에 주가 되돌림이 있었지만 이 주가는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경제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리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앙통계청이 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하였는데 이는 1, 4분기 4.9%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 증가 요인으로는 1, 4분기에 배럴당 30달러였던 유가가 2, 4분기 42달러까지 인상된 것과 업종별로는 금융, 보험, 서비스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고 정보통신 분야가 8.5% 상승한 것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줄었고 투자는 5.1% 늘었습니다.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계 소비는 5% 증가했습니다. 조코이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2, 4분기 지출은 전분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인니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2%포인트 낮췄는데 이 역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조만간 13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저가주택 건설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5일 발표한 7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1,114억 달러로 작년 말 1,097억 달러보다 1.5% 증가했으며 두 달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요인은 세수, 원유 수출 대금 수령, 중앙은행 외화채권 발행 때문이며 이러한 외화 유입액은 정부의 대외 채무나 외화채권 상환으로 인한 외화 유출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외환 보유액 1,114억 달러는 수입 대금의 8.5개월분에 해당됩니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이 국제 표준이 되는 수입 대금의 3개월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대외 회복력 강화와 인도네시아 경제 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고재기 미국 대형 사모투자업체 KKR, 워버그핑커스, 페럴론 캐피탈 등으로부터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는 등 인도네시아의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9일 저녁 스마랑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텍스 앰네스티 홍보 행사에서 재계 인사들에게 내 생각은 간단하다. 싱가포르 법인세가 17%인데 왜 우리는 25%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홍콩은 15%이다.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다들 경쟁국으로 가려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은 정부가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20%로 내리고 그 이후에는 17%로 내리는 등 법인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스리 물라니 재무장관도 이날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율 수정에 대해 의회의 지지를 요구할 것이다. 의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내년까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고 법인세를 17% 수준으로 낮추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섬 중 한 곳을 본토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피난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애상 지역으로는 바탐, 빈탄, 발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여유자금을 사업 확장에 투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로 돌아가는 세금도 많아질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상품 가격 하락으로 압박받는 정부 재정에 단기적으로 큰 부담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은 강력한 조코노믹스 정책 추진으로 경제 성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조코노믹스 정책을 설명드리며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공유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도 대환경 변화 및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변화의 시기가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성공을 위한 기회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신한 위클리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